한번 전체를 보는 데는 이게 1년치를 보는 게 참 좋거든요. 전체를 보는 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니까요. 한번 보시고. 아무튼 여러분요, 다음 주에, 내일은요, 내일은 20회를 한번 볼 건데요. 내일 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날 보는 문제 있죠. 그것은 국가고시 기출문제 우리 봤던 거 있어요. 문제를요, 40문제를 발췌해가지고 할 테니까요. 일단 제법부터 했는데 그 전체 문제요. 답이라도 좀 알고 와가지고 만점 맞았으면 좋겠어요. 제법부터인데요. 왜냐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간단해요. 하나를 암기하면 끝이에요. 알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연속 국가고시 기출문제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하나 가지고 여러분요, 암기하면 다 끝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똑같다니까요. 제법부터인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서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벗어난 지문 자체를 한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똑바로 봤으면 오늘 여기 나오는 문제는 0.3초 만에 끝냈어야 되죠. 알겠죠? 자요, 55번을 한번 보셔요. 갑소유 토지의 을명의로 소유권 이등기 청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다. 가등기죠? 1번 가등기에 줄 것이고, 가등기 할 때 해서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그 다음에 줄고요. 법률 관계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되지 않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을이 가등기에게 한 본등기라죠. 을은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꼭 이런 말이 나오죠. 줄곧 가등기를 격려한 때부터 줄곧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곧고, 가등기 격려한 때부터 있죠. 수은이가 소급, 수은이. 가등기가 격려한 때부터 수은이가 소급해요. 그 다음에 맨 끝에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줄곧고, 그것은 뭐냐? 본등기 시부터 물권 변동, 소유권을 취득해요. 자, 그러면 3번은요. 갑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뒤 이렇게 됐죠.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본등기 해야 되죠? 갑에게 본등기가, 양도인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말소하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죠. 그래서 을의 가등기 후 갑이 정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요, 을은 정을 위한 물상보증이 말도 안 되죠. 을이 본등기 줄 것이고, 정등기는 정이요. 갑이 지금 봐봐요.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갑구하고 을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갑구하고 을구요. 그럼 여기서 1번 지금 갑이죠. 그럼 여기요. 2번 여기 을이요. 을이 2월 1일 가등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여기 1번 A한테요. 저당권을 설정을 해요. 언제? 5월 1일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을이요. 을이 본등기를요. 7월 1일 날 본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소유자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요. 가등기 이후에 된 저당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권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거 뭐 직권 말소야지 어떻게 해요? 알겠죠? 자, 5번은요. 을은 가등기된 소유권 이등기 청구권을 줄고요. 가등기에 의한 부기등기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가등기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가등기를 부기등기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다? 수은이 보존적이다. 수은이 보존적. 그리고 가등기는요. 가등기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써요. 우리요.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56번은요. 틀린 것은요. 1번 을의 점유 보조자 갑은 이렇게 됐죠. 원칙적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점유 보조자 줄 것이고, 그럼 여기는 점유 보조라고 나왔는데 거의 시험에 요즘 최근에는요. 점유 보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를 쓰나?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알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지배하는 자, 알겠죠? 사실상 지배하는 자, 그것을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 알겠죠? 영업상이면은 누구죠? 알바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가사상 그러면 가사상, 그럼 뭐가 돼요? 파출부죠? 이걸 점유 보조자라고 그래. 이렇게 풀어서 써.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아시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죠? 뭔 행사할 수 있다? 자력구제권. 오케이. 자력구제권. 점유 보조자는 반대죠? 아니요. 간접 점유자는 반대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이 갑을 기망하여 이렇게요.
갑으로부터 점유물을 인도받다. 기망 침탈이다.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반환 촉구를 행사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 갑은요,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 1년.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 이렇게. 4번요. 직접 점유자 을이 간접 점유자 갑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줄고요. 직접 점유자 을이 바로 밑에 점유물을 병에게 인도 동그라미 침탈 X죠. 침탈당한 것이 아니고 절도나 강도를 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준 거잖아요. 침탈이 아니죠.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없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5번. 갑이 점유하는 물건을 을이 침탈한 후 을이 이걸 줄고요. 선의의 병에게 임대. 선의의 병을 뭐라냐? 특별 승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탈해서 선의의 특별 승계인한테 넘기면 반환 청구 못하죠. 악의의 특별 승계인한테는 말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또 써 거기다가 없다 플러스 손해배상도 청구 X.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어. 왜요? 선이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57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그렇게 됐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딱 거기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끝에 불법 점유자요. 이런 불법 점유자 또는 제3자, 이걸 제3자라고 써봐. 불법 점유자, 제3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지금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부상으로는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직접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직접 동그라미하고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를 해야 된다. 대위해서. 2번.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그래 됐죠?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된 후 이에 기초하여 저당권이 설정됐다. 소유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말도 안 되죠? 소유자 아닌 자의 명의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죠? 그러면 이 등기는 뭐가 돼요? 이 보존 등기는 무효이죠? 그러니까 무효니까 등기 자체가 말소가 돼야 되죠? 또 이 보존 등기 있는데요. 이에 기초해서 저당권이 되어 있죠? 보존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요. 다른 등기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갑이 자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을 상대로 철거 소송을 제기한 후 갑이 병에게 소지 소유권을 이전 줄고요. 갑이 병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 갑이 할 때 갑 동그라미 종전 소유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소유권을 상실한 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갑이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OX, X, 상실한다. 이런 말이죠. 4번. 을이 소유자 병으로부터 토지를 매도하고 인도받았으나 등기를 갖추지 않고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고 인도한 경우 이렇게 됐죠. 이것은 시험에 몇 번이나 이건 뭐 100만 번 암기하라 그랬죠. 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죠. 그래서 을이요 목적물에 인도받았죠. 인도. 또는 이걸 뭐 한다? 점유하고 있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을이 이것도 병한테 또 팔았죠. 병한테 팔고 병한테 인도를 해줬죠. 인도. 그럼요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마찬가지로 병한테도 인도 청구가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냐? 병은 을의 권리를 이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반환 청구 못하죠. 당연히 누구한테도 청구 못한다? 병에게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줄거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아주 중요해. 5번은요.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됐죠. 격려된 후 병에게 저당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봐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봐봐.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있죠. 그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가 뭐냐? 말소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봐보세요. 갑소유 건물의 을명의 저당권이 불법으로 경료된 후, 여기 1번이요. 1번 을의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불법으로 경료된 을구죠. 을구. 그 다음에 2번이요. 병의 저당권 등기가 돼 있죠.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해야죠. 자 봐요. 우리나라는 순위가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을 해. 그러면 원래는 이 저당권이 무효이면 병 등기가 1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1번이에요? 지금 을이 지금 1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뭘 해야 돼?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어떡하냐?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뭘 한다?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료되었다면 갑은 병을 상대로 갑소유네요. 이게요. 이게 이제 갑구죠. 갑구면 여기 1번이요. 1번이 이렇게 갑이죠. 갑은 누구로서? 소유자. 소유자로서 소유권은 뭐가 있죠?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권이 있죠. 그러면 갑은 소유권자로서 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병이죠. 병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에 대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어. 말소 청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누가 되죠? 갑은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또 써. 여기요 병이죠. 병. 죄송해요. 이게 죄송해요.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을 등기가 을의 저당권 등기가 되고 또 병 등기가 이렇게 따로 된 게 아니고 이 무효인 을의 등기가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다고 돼 있네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냐? 이렇게 해야지. 왜냐면 을구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 부기의 등기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등기가 무효면 당연히 병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죠. 왜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공신력. 나는요, 이게 지금요, 을 등기가 있고 병이 따로 등기한 줄 알았더니 을 등기가 무효죠?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았죠? 그러면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병 등기도 무효, 을 등기도 무효. 알겠죠? 그래서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58번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죠? 58번. 갑과 을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옳은 것은 1번이요. 5분의 1 지분권자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병에게 처분, 줄고요. 갑의 동의 없이 바로 밑에 지분을 처분. 그러면 지분을 처분하고 이게 이런 몇 번 얘기했는데 이게 이런 말이 이러면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여기 봐요. 이거 몇 번 얘기했잖아요. 지분 처분하고 공유물 처분하고. 그럼 지분 처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각자가 하는 거죠. 공유물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분 처분은 자기 마음대로 각자가 처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지분권은 각자 소유권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지분의 처분은 다른 자의 동의 없이 자기 멋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2번,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 전부를 병에게 매도했다. 매도. 매매계약. 이런 오늘 채권법 할 때 얘기했는데 569조 할 때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에 대해서 계약은 가능해요. 처분행위. 등기를 해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지분 이외의 것은 무효니까 안 돼요. 그런데 계약 자체, 의무 부담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체결할 수 있다. 2번이 정답이죠. 1번, 2번 여러분 헷갈리면 절대 안 돼. 1번하고 2번. 3번, 병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으로 병에게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봐봐요. 병이 불법 점유, 줄거 불법 점유. 이런 불법 점유 그러면 딱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맨 끝을 봐. 인도 청구인지 손해배상인지를 봐. 손해배상이면 어떻게 한다? 돈이니까 각자가 지분만큼이고, 인도 청구 그러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각자가 전부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니까 제3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데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다?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한다? 줄 거 없고 각자 플러스 지분만큼. 각자가 지분만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죠? 단독으로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두 번째 줄 줄고 봐. 갑은 을의 지분에 관해서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만 청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인도 청구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인도 청구? 각자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각자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손해배상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신의 지분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요, 불법 점유다. 딱 이 불법 점유 나오면 딱 둘 중 하나이다. 손해배상이냐 인도 청구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은요, 2분의 1 지분권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 토지의 건물을 축조. 봐봐요. 토지를 공유하고 있죠. 토지를 공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죠. 건물. 여러분 건물을 뭐라고 한다? 건물은 처분행위죠. 건물을 짓는 거 처분행위.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은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 전원의 동의. 전원의 동의. 그래서 갑이 줄고 을의 동의 없이. 두 번째 줄 건물을 축조 이퀄 불법 건축물이에요. 불법 건축물이니까 건물의 철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전까지보다 하나 틀렸죠? 5번 3분의 2 지분권자 3분의 2 과반수죠. 과반수. 지분권자 갑이 줄고 을의 동의 없이. 과반수는 소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X 토지 전부를 줄고 병에게 사용. 이것을 만나 줄고서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병은 적법한 임차인이에요. 을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적법이니까 또 써. 을은 병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X 했어요. 또 밑에다가 을은 갑에게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59번 지상권. 옳은 것은 이래 됐죠? 나왔네. 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 이런 무허가고 미등기 건물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알아고 그랬죠? 첫 번째 뭐 법정 지상권, 또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는 것. 그래서 비록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법정 지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2번.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자는 지상권자에게 그 토지를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요?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물권, 옆줄 긋고 대항력. 지상권은 대항력이 있어. 전속기간 동안. 따라서 지상권이 있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지상권자보다 더 늦죠. 봐봐. 여기요. 지상권은요. 물권이고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죠? 이 지상권이죠. 지상권자가 2월 1일이죠. 그럼 지상권은 등기를 하니까요. 지상권은 무조건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를 10월 1일 병이 토지를 양수가 됐다 이 말이죠. 누가 더 빨라? 지상권자가 빠르죠. 그러니까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한테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은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3번 분묘 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줄 것이고, 맨 끝에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시효 취득은 무상 원칙이다. 4번요. 토지 소유자 중 1인이 공유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축조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요. 과반수 공유자의 동의,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이다. 그럼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법정의 사건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법정의 사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5번 미등기 건물.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줄거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있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봐봐요. 여러분 봐봐. 아무리 해가 졌다고 하더라도 알죠? 우리가요 뇌파까지 정지되면 안 되는데 봐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요 법정이상권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요. 첫 번째 공동저당.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자, 두 번째요. 토지와 건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했다. 대지만 등기. 알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분만 처분했다. 지분만. 대지 공자가 지분만 처분했다.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대지를 단독 소유한다. 대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알겠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분소유적 뭐죠? 구분소유적 공유에서요. 뭐죠?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축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건축했다. 다섯 번째요. 다음은 명의 신탁자. 또는요, 여기에 뭐가 있다? 수탁자. 이런 말이죠. 수탁자. 이렇게. 그럼요,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몰라도요. 적어도 여기까지 4번까지는 좋다 깼나도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나 시험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벌써 2개 나왔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봐봐. 공동저당권을 설정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법정상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금요? 내 머리를 지금 테스트해 본 것은 아니죠? 혹시 모를 것 같아가지고 몰라서 문제하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죠? 자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대지만 된다 안 된다? 지분만 돼 안 돼? 지분만.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로 건축 돼 안 돼? 대지를 단독 소유 돼 안 돼?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건축해서 돼 안 돼? 명의 신탁자 수탁자 돼 안 돼? 둘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러분 이것은 법정이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정이사건에 나오면 여기에서 두세 개는 꼭 나온단 말이죠. 대부분 정답도 이걸로 제일 많이 하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두 가지. 알겠죠? 요즘 최근에 구분소유적 공유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분은 우리는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왔어. 알겠죠? 이 두 가지는 몇 번 나오고 그래 이걸 잘 하란 말이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암기하지. 여러분요 어디까지 할까요? 뭐라고 한다고? 암기해야 된다. 암기. 가지고 있는 거 네 밖에 없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암기 한번 해보자 이 말이죠. 다시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 후 신축. 법정상권 안 된다.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그 다음에 지분만 처분. 그 다음에 과반수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건축. 단독 소유. 그 다음에 구분소유적 공유에서 자기 몫의 대지의 건물을 신축. 그 다음에 신탁자 수탁자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된다. 자요.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공동저당권 설정 후 철거 후 신축. 단독 소유. 대지만 처분. 대지 지분만 처분. 그 다음에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받아 신축. 구분소유에서 자기 몫의 대지 위에 돼 안 돼? 알겠죠? 이 정도 여러분요 암기하죠. 이걸 암기 못한 것은 인류 역사상 일수 돕는 거죠 지금요. 저는요 어디 가가지고 암기 못한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자 그럼 봐보세요. 자 한번 4번 한번 봐볼까요? 4번 59번에 4번 한번 봐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1인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건축.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돼 안 돼? 안 돼. 대지와 건물을 양수한 자가 대지만 등기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알겠죠? 딱 끊어가지고.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 60번은요.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의 최단. 이런 말은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아까 건물 전세권만에 있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 알겠죠? 최단 조수기가 몇 년? 1년. 여러분요. 내가 외치는 건 아니죠?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 두 가지. 하나는 법정갱신. 하나는 최단 조수기간
1년. 건물에만 있다고. 토지는 없다고. 토지는 0부터 10년이에요. 0부터 10년. 대지는, 건물은 1년부터 10년. 건물 전세권은. 알겠죠? 토지는 0, 최단소권 빵. 2번, 전세권이 성립했다. 전세권이 성립 그러면 물권이죠. 무조건 그것은 대항력이 있죠. 그런데 지금요,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제 소유권?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신소유자. 이런 봐봐. 이런 말은 딱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건 상식이잖아요. 이건 전세권이잖아요. 갑이 이렇게 병한테 넘기잖아. 양수인한테. 전세권은 뭐가 돼 있어? 등기가 돼 있고, 등기는 물권이죠. 아까 말했잖아요. 지상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전세권은 물권이고,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 그러니까요, 신소유자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죠. 그래서요, 신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 채무도 신소유자에게 열린다. 이것을 달리 뭐라고 하냐? 종전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이죠? 왜요? 신소유자. 다른 말로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부담보죠 이전되기 때문이다. 3번, 전세금의 지급은 성립요소. 성립요소 줄 것이고, 인도는 X, 인도 X.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에요. 뭐죠? 있어요? 죄송해요. 있어요.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 인도 아니야. 알겠죠? 전세금은 줘야 돼. 근데, 그런데 여러분요, 그러면 좋아. 3번 다시 한번 줄 거야. 전세금의 지급. 전세금의 지급에다 뭐라 쓰냐면,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 전세금에 가름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또 중요해. 그 다음에 4번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줄거 건물의 일부. 건물의 일부란 말이 딱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그랬죠? 뭐냐? 경매냐? 우선 변제냐?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경매. 그러면 건물의 일부 나머지 부분의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는 된다? 우선 변제는 된다. 그래서 건물 전체의 경매 안 된다. 건물 전체가 뭐냐? 나머지 부분의 경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 우선 변제권은 된다. 이렇게. 60번에 1번이죠. 61번 틀린 것은 1번.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 줄고, 당사자 간의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2번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가 있다. 왜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줄 것이고, 이것을 타인이라고 그래. 타인. 유치권자 것만 아니면 돼. 3번 계약명시상 나왔네. 우리가 유치권이 안 되는 것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보증금, 권리금, 매매대금. 매매대금 속에 뭐가 들어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매매대금을 줬죠. 그 매매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자재, 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우리가요 이론 강의할 때 배웠는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있을 때 지상물 매수대금과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이것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계약명시상의 신탁자는 줄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매매대금, 다른 말로 자재 납품대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행사할 수 없다. 점유가 불법행위다. 세 가지가 안 된다. 점유가 불법, 뭐가 안 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또 주의토지 통행권 X, 또 통행지역권 X, 주의토지 통행권 X, 통행지역권 X. 이렇게. 4번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렇게 됐죠?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 5번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임차인의 비용도 유치권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62번 61번 정답 3번. 62번 저당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 우물추가 있죠. 우물추. 저당물 반환 안 되죠. 반환 항상 시험이 정답이죠. 저당권은요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죠? 반환 청구권, 채권의 처분권, 저당물 방해 배제 되죠. 그래서 3번이죠. 63번 틀린 건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요, 이건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봐봐. 그럼 여기 지상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이건 100,000번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상권은 부종성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상권은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해.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처분할 수 있어. 그래서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알겠죠? 여기 지역권은 그러면 지역권은 뭐하고요?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분리 양도 된다 안 된다? 전세권은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다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래? 주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 종된 권리라고 얘기한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런데 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상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정성이 있으니까 지역권은요, 요역지 소유권하고 별도로 처분하면 지역권 소멸해버려. 전세금하고 전세권을 별도로 하면 전세권은 없어져 버려. 피담보 채권하고 저당권을 분리하면 저당권은 없어져 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야, 이건 네 가지 아니에요.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권과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양도 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권 반환 청구권과 분리양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언제는 가능하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알겠죠?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양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다음에 2번 일필지 토지 일부. 그러면 저당권 안 돼. 왜요? 일필지 토지 일부 줄고 용익물권, 용익 가로 열고 닫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가능해.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알겠죠?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피담보 채무가 확정된 이후에 그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거기까지 줄고 이 인간은 누구라고 그래? 이런 말을 알아야지 답을 찾죠. 누구라고 그래?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매수한 사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그 사람을 제3취득자. 지금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는 이 말이죠. 이런 봐봐요. 우리가 피담보 채권하고 실제 채무하고 있잖아요. 채권 최고하고 실제 채무, 근저당에서 채권 최고액하고 여기요 실제 채무액이 있잖아요. 실제 채무액하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구는 채무자.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등기 말소하고 제3취득자하고 누구? 물상, 보증인하고는 제3취득자 물상 보증인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채무자는 실제로 발생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에서 우리가 근저당에서 전자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려면 채권 최고액 즉 물상 보증인하고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변제하고 말소 청구하고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고 말소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줄고요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 정확하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옆쪽을 긋고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 이렇게. 4번 저당물의 멸실로 인하여 받을 금전이 저당물의 소유자에게 지급돼 저당물의 멸실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물상대위라고 하죠. 딱 알아들어야죠. 멸실, 멸, 훼손,
공용징수. 멸, 회, 공. 멸실, 훼손, 공용징수. 우리 것을 말한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는 뭘 해야 돼? 압류해야 돼. 압류. 압류 동그라미 압류된 경우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저당권자는 물상대권 행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자, 5번. 저당권 양도. 이게 시험에 또 잘 나와. 저당권 양도에 필요한 물권적 합의는 당사자뿐, 당사자 써.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사이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다시 저당권 양도에는 누가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냥 봐봐. 오늘 여러분 2015년 작년에 나온 국가고시 문제를 한번 딱 보면 이게 뭐죠? 관리자 시험에 나온 건데 봐봐. 뭐라 나냐?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 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거기 488번 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하죠? 여기는 양도인과 양수인 말을 써줬죠. 근데 여기는 뭐라 나왔다? 당사자 이렇게 돼 있죠. 그 당사자가 누구냐?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누구누구는 안 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까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없다. 자, 그러면 64번은요. 5번이 정답이죠? 64번. 1번. 저당권 설정 전에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전 지상권이 설정됐죠? 그럼 누가 1번이다? 지상권이 1번이죠? 저당권이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래서 그 지상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누가 말소 기준 권리다?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2번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피담보 채권 소멸 후 줄고 소멸 후 그러면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고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된다. 저당권 등기는 무효.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 따라서 저당권 등기를 무효 썼어요. 소멸한 후 그 등기가 말소 등기가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의를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를 경유한 자는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로 쓰고 왜 없다가 중요해. 왜 없다? 왜 취득을 못해? 등기를 이전 받았는데 공신력 인정 액수다. 공신력. 앞에 등기가 무효죠? 뒤에 등기도 무효가 돼. 그러니까 아무리 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공동저당의 목적인 여러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는 경우 줄고요. 일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 이것을 이시배당이라고 얘기해. 이시배당 줄고 그 대금에서 바로 밑에 전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 또 옆에다가 3번 옆에다가 동시배당의 경우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액을 정한다. 분담액을 정한다. 똑같아. 안분액을 정한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동시배당은, 이시배당은요, 먼저 경매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전부를 할 수 있다. 배당받을 수 있다. 이렇게. 4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 부분 줄 것이고 주된 권리. 인생 끝났네? 주된 권리를 경락받으면 종된 권리인 대지사인권은 자동적으로 경락받는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경락받는다. 취득할 수 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여러분 저당권의 효력 줄고 저당권의 효력은 지금까지 거기다 밑에다가 4가지를 써야 돼. 첫 번째, 다른 약정 X.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플러스 설정 전후 불문 플러스
등기 여부 불문. 등기가 됐냐 안 됐냐 안 됐냐 안 따져. 플러스 뭐죠? 경매 목록 불문. 경매 목록에 있냐 없냐 불문. 경매 목록에 있든지 없든지 옆줄 긋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종물에 미친다. 그래서 이건요 맨 앞에 내가 뭐라고 그랬죠?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래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자 65번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거. 항변권 술거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대문다 무슨 계약이다? 옆줄 긋고 유상계약. 유상계약이죠? 유상계약에서 뭐가 있다? 매매, 교환, 그 다음에 환매, 임대차, 도급, 조합, 고용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한다? 무이자 소비대차 써 무상 편무계약. 무상 편무.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알겠죠? 자 3번 안 되죠? 66번 을은 제3자가 가압류 등기가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갑으로부터 매수했자 가압류가 있는 건요. 1번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 및 가압류 등기 말소가 을의 대금 지급 의무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 정확하게 나와 있죠? 동시행 관계에 있다 줄 긋고 따라서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하여 해제 X. 가압류 등기가 있다고 하여 해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요? 무슨 관계니까? 동시이행. 2번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을 때는요 자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 할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맨 끝에 상계할 수 없다. 자상할 수 없다. 옆줄 긋고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수동채권으로 상계 가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갑의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 의해 압류 채권자인 줄고 병에게 이전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뭐라고 써요? 거기다 채권 양도라고 얘기해. 채권 양도. 그럼 채권 양도 상속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봐봐요. 동시행 항변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봐봐. 여기 지금 이 말 자체가 이런 전부명이 이런 건 좀 어렵죠. 여기 봐봐.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죠. 갑하고 있으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대금이요. 대금 청구가 있죠. 대금 청구권이 있죠. 대금 청구권. 그러면 을은 갑한테요. 등기 뭐가 있죠? 등기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 여기는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권리를 지금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무슨 관계죠? 동시이행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매대금 1억의 매매계약인데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이 A로 가는 갑의 채권자가 여기다 압류를 걸었다 이 말이죠. 압류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나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돼. 그냥 간단히. 그러면요 압류를 걸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 을은요? 이 을은 이제 갑의 채권자가 대금을 달라고 하면 그냥 줘요? 어떻게 하면 줘요? 자기는 갑한테 뭘 받아야 돼요? 등기를 받으면서 대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을은 이 돈을 갑한테 줘야 되는데 압류가 걸려있으니까 갑한테 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갑의 채권자한테 줘야 되죠. 언제 줘? 갑으로부터 뭘 받으면서? 등기를 받으면서 주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죠? 원래는 갑이 대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였죠. 그런데 채권자가 누구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예요? A로 바뀌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 양도란 말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럼요 동시이행 관계에서 보면 채권 양도 상속의 경우는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합의권이 인정되고 경계의 경우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한번 볼까요? 전부명의 채권자 병에게 이전된 경우 을은 병에 채권자도 병에 대금 청구에 대해서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 해준다는 등기 갖고 와 그러면 줄게 이 말이죠. 4번요.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갑의 매매 대금 채권은 줄고요 동시행 항변권. 봐봐 여러분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봐봐.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있다. 유치권하고 기억나죠? 첫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다. 타인의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뭐다? 적법이다. 하지만 뭐는 사용 이익이 있으면 이익은 반환한다. 항변권이나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100만 번 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언제부터? 장금, 지극기일부터 소멸시효는 진행해. 항벽권이 있어도 유치권을 행사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5번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줄고 선이행. 항상 그러면 또 이행기란 말이 나오겠네. 선이행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선이행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 또는 변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볼까요?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 줄고 이행하기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갑의 채무에 줄고 이행기가 도래했다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자, 67번. 재밌는 말 나왔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 최고 없이. 그러면 아닌 걸 찾으면 되죠?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 여러분요, 66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67번요.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것을 고른다 그러면 아닌 것은 뭐다? 이행지체. 이행지체를 고르라 이 말이죠. 알겠죠? 가만 여러분 봐봐.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예정권, 사정변경원칙, 최고불효특약 이런 것들이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고로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어? 이행지체. 또 하나만 따가면 돼. 이행지체. 또는요, 이행거절의 의사표시가 철회가 된 경우, 철회. 그런 경우는 최고를 하죠. 1번. 을이 병소유 토지임을 알고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줄고 갑의 귀책 사유, 갑,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불가능. 그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채무자의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없이 해지하는 거예요. 이행불능. 알겠죠? 2번.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매매대금 채무에 이행기 전에 그 채무를 줄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뭐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 이행 거절해가지고 뭐라고 읽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떡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이걸 이행 거절해가지고 이행 거절. 그러면 최고 없이. 그런데 이행 거절의 의사 표시를 철회했다. 철회. 그럼 뭐 최고한다 이 말이에요. 최고한다. 그런데 지금 철회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최고 없이 이렇게. 3. 디귿.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특정일까지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기일이 지났다. 이행지체 아니에요. 하기로 했는데 이행기를 지났다. 그걸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행지체. 알겠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중도금 날짜가 지났다. 이행지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리얼. 임차인 갑이 을에게 전대한 후 전대차 보증금의 중도금을 수수하면서 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담보물을 제공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담보물을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게 아니죠. 아직 제공을 이행을 하지 않고 있죠. 이것을 이행지체라고 해. 담보물 제공이 불가능이다? 그럼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행을 막고 있다? 지체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행지체. 디귿하고 니을을 이행지체. 디귿하고 니을을 뭐라고 얘기한다? 최고를 한다. 최고하지 않는 것은 뭐다? 기억하고 니은이다. 1번이 정답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68번 일방예약이라고 되어 있죠? 1번 매매의 일방예약. 예약은 언제나 줄고 계약이다. 계약서 거기다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2번요. 본계약 성립 전에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왜요? 일방이 예약 내용을 변경 줄 것이고 맨 끝에 허용되지 않는다. 왜요? 방금 1번에서 예약은 뭐라고 그랬어? 1번에서 예약은 뭐라고 그랬어?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계약. 이러면 계약은 뭐가 계약이에요? 의사의 합치잖아요. 의사의 합치. 그럼 두 사람이 합의로 변경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변경하면 되나요? 알겠죠? 말만 일방이란 말이지 이건 계약이라고. 계약은 두 사람 간에 합의로 변경을 해야죠. 만약에 형성권이다.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말만 일방이지 이것은 단독행위가 아니고 뭐라고?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러면 안 돼.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본계약의 예약 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4번 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면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맞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요. 이게 바로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줄고 인도받았다 인도동그라미 써거기다가 소멸시효는 진행X.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아. 소멸시효. 그런데 제척기간은 진행해요. 이게 차이가 있어. 목적물이 인도받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죠? 제척기간은 진행을 해요. 제척기간은 형성권에 관한 것이고 소멸시효는 청구권에 관한 것이란 말이죠. 서로 완전히 달리해.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지만 제척기간은 진행한다. 식냐? 그래서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이다. 4번이 정답이죠? 자, 69번은요? 69번 뭐 이건 아주 간단한 거죠. 갑은 자신의 엑스토자. 말만 더럽게도 길어. 봐봐. 여기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어. 을하고 땅을 교환하고 그랬어. 교환하고. 갑은 X토지가 있고 을은 Y토지가 있어요. 교환하고 그랬는데요. 갑이 을한테 X토지를 줬어. X토지를. 그런데 을은 이것을 또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한테요. X토지를요. 그런데 이 을은요. 갑한테 X토지를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어.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X토지가요. Y토지가요. 토지가 수용이 됐어. 수용이 돼서 수용 보상금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요. 지금 이 상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갑은 을한테 X토지를 등기를 해줬어. 그랬더니요. 을은 또 이것을 병한테 또 팔아먹었어.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요. 이 토지가 서울시에 수용이 됐어.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은 채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채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말이 그렇다면 이게 지금 길죠?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 1번. 갑은 채고 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당연하죠. 2번요. 갑은 을에게 Y토지에 대한 줄고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수용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청구.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대상청구권이다. 이렇게 대상청구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손해는 우리가 봐봐요. 이행불능일 때는 몇 번 얘기했어요? 이중매매에서 이행불능이 되죠. 그러면 손해배상은 거기다가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 이행불능 당시. 매매계약 체결시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요. 채무불이행 이행불능의 경우는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채무불이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4번. 갑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 해제.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봐봐요. 이런 상태에서 봐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제했어. 그러면요. 갑은 병한테요.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왜 없어요? 그럼요. 이건 뭐냐면 여기 계약을 체결하죠. 체결하고 여긴 계약을 해제하죠. 해제하고 말소 등기가 있죠. 그럼 이거 뭐라고 했죠? 여기요. 해제하기 전이나 해제하고 나서 말소 등기 있기 전까지 누구? 병은 선의의 병은 보호되고 해제하기 전에는 또 누구도 보호된다? 아기도 보호되잖아요. 아기도.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렇게 준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해제를 했죠. 병한테 간 상태에서 해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병 등기에 말소 청구를 못하죠. 지금 여기 이런 상태에서 갑이 만약에 계약을 해제했다면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해제하기 전에 X토지가 누구한테 갔다? 병에 갔다. 따라서 병은 뭐를 불문하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해. 5번. 만약 병이 교환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안 후 악이잖아요. 악이 병 등기가 격려됐다. 여기잖아. 봐봐. 해제가 되고 난 상태에서 여기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 알았죠? 해제된 사실 알았죠? 그러면 선이다, 악이다? 선이냐고 악이냐고. 악이 보호돼, 안 돼? 안 돼. 보호되지 않아.
경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니까? 악이니까, 악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의고사 때 풀었잖아요. 모의고사 5에서 풀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양심 있으면 한번 보면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봐봐. 우리가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는데 해지하기 전이냐 후냐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해지하기 전은 뭐로 구분하고? 선악. 해조 말소득이 누구? 선의. 자, 그 다음에 70번.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반환받은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는 그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몇 년? 몇 개월? 6개월 내. 6개월 내. 그렇죠? 6개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 몇 개월이다? 6개월이다. 6개월 이렇게 잠깐 쉬었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